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 9단원에 이어서 이제 잉여류하고 이제 라그랑지 정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단원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시간에 0단원을 이제 넘기고 바로 1단원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제 0단원의 내용을 잠깐 이게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잉여류를 이제 설명할 때도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이제 분할과 동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과 동치 관계가 뭐냐? 분할은 말 그대로 어떤 셋 S를 분할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할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할하냐? 셋 S가 이렇게 있다. 얘를 이렇게 분할을 하려면 이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어야 이렇게 같은 셀 안에 같은 세포 안에 들어있다고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분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분할이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소들 사이에 도대체 이 원소, 여기 바깥에 있는 원소 A와 여기 안에 있는 원소 B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세포 안에, 이걸 하나의 세포라고 하거든요. 이런 동치류들을. 이제 이런 다른 세포 안에 이제 들어있는지 어떤 관계가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관계가 바로 동치 관계예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에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은 모두 동치 관계에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동치 관계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할이 되기 때문에 동치 관계의 이제 정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치 관계는 이제 집합 S 위에 동치 관계 R은 이제 S의 원소 3개에 대해서 이제 이 3가지 공리가 만족을 하는 관계 R이 바로 동치 관계입니다. 즉, 보통 우리가 동치 관계, 사실 이 관계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이 상등 관계거든요. 이건 상등 관계인데, 상등 관계도 동치 관계 아래 원소예요. 동치 관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등 관계여서, 이제 상등 관계로 이해를 해보면, X하고 X는 항상 같죠. 그리고 X하고 Y가 같으면, Y는 X랑 같죠. 그리고 X랑 Y랑 같으면, Y가 G랑 같고, 따라서 X는 G랑 같죠. 상등관계는 동치관계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가지에 의해서 이제 정의되는 관계 R을 이제 동치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치관계에 대한 예제를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R이 정의되었을 때 그 관계가 이제 동치 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집합 G 위에 관계 R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N과 M이 R에 의해서 동치 관계이다. 그러니까 관계돼 있다는 얘기는 이걸 성립하면 이제 동치 관계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문제에서. 그때 이게 동치 관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N하고 M은 어떤 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이 관계 R이 동치 관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R이 동치 관계이냐? 이걸 풀어보면 첫 번째 이거를 보여줘야겠죠. XRX XRX라는 얘기는 여기서 정의되어 있기로 X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근데 X는 집합 G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XRY이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XRI란 얘기는 XY란 얘기고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근데 X하고 Y는 정수 G의 원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곱셈에 대해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군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아벨군이기 때문에 이 정수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따라서 y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는 y, r,
x라는 얘기죠. 이제 성립을 하죠. 이제 세 번째, x, r, y이고 y, r, g이면 어떻게 됐느냐? x, r, y라는 얘기는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y, g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렇게 성립을 한다고 해서 x, r, g 이제 이거는 x, g가 0보다 크거나 같느냐, 이게 보장이 되느냐. 이제 보면 보장이 안 돼요. 발레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발레가 x가 뭐라고 할까요? x가 1이고 y가 0이고 뭐 g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x, y는 0으로 0보다 크거나 같고 yg도 0으로 0보다 크거나 같지만 xg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건 성립을 안 해서 세 번째 공리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동치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성립을 했다면 이제 R이 이제 동치관계여서 동치관계에서 N하고 M 사이에 R 관계가 있으면 N하고 M을 이제 동치관계에 있는 원소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런 동치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set S를 분할할 텐데 이제 그 분할이 이제 바로 잉여류라는 개념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10단원에 대해서 이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단원이 이제 먼저 잉여류를 살펴볼 텐데요. 잉여류 하면 이제 한글로 하면 좀 많이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좀 더 쉬워요. 영어로 하면 이제 코셋인데 코셋이 코에다가 코라는 접두사하고 셋이라는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코라는 게 보통 동질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부류의 동치, 뭐 동치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동치인데 그런 동치에 관계에 있는 원소들을 모은 거를 이제 잉여류라고 해요. 그래서 set S가 있을 때 얘가 뭐 한 4등분이 돼서 3등분이 돼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다 동치고 여기 있는 원소들은 자기네들끼리 동치관계를 이루고 또 여기 있는 원소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동치관계를 이루면 지금 얘는 그러니까 동치류잖아요. 동치관계에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는 동치류들을 셀이라고 불러요. 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의 세포 안에는 다 동치관계에 있는 원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자체가 코셋이에요. 코셋 1.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동질의 그냥 동질의 원소를 갖고 있는 셋이죠. 그러니까 어떤 같은 부류의 코셋 2. 코셋 3. 앞으로 그래서 코셋은 이제 세포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세포로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잉여류라고 하고요. 네. 잉여류가 아니고 이제 잉여류를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잉여류를 정의하기 전에 어떤 정리 하나를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정리. 그룹 G의 부분군 H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A가 B랑 관계돼 있다. 이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A 인버스 스타 B가 H의 원소이다. 라고 G위에서 정의가 돼 있다. G에서 정의를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조건이죠. 문제 조건.
정리가 아니고 정의죠, 정의.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관계 이거 여기서 그냥 R이라고 부를게요. 관계 R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런 관계 R은 동치 관계이다.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보였던 동치관계 세 가지 공리를 이런 식으로 관계 R을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공리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동치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치관계를 해서 이제 이런 동치관계를 이용해서 set S를 나눠요. set S를 이런 식으로 막 나누는데 나누면 동치관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세포를 이루고 있겠죠. 동치류들로. 동치류들로 이루면 이 자체 하나가 제가 코셋이라고 했잖아요. 코셋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다 잉여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런 잉여류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동치관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왜 동치관계를 이루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x, r, x를 보여야 되겠죠. 근데 x, r, x는 얘기는 x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물개 표시로 써져 있잖아요. 이제 얘는 x 인버스 스타 x 얘가 h에 포함이 되네요. 근데 얘는 항등원이죠. 그리고 얘는 부분군이잖아요. h는 모든 군은 이제 항등원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성립을 합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x, r, y이면 y, r, x인지 일단 x, r, y는 성립을 하니까 x 물결 y는 x 인버스 스타 y죠. 이제 얘가 h에 이제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h에 속한다는 얘기는 x 인버스 스타 y 해서 이게 h 스몰 h는 라지 h의 원소고 따라서 이제 y, rx를 다시 써줄 텐데요. y, rx는 y 인버스 스타 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y 인버스 스타 x가 뭐예요? 지금 군의 원소예요. x, y가 지금 x, y가 전부 다 지금 군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지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 원소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항상 존재해요. 그 인버스는 바로 x 인버스 스타 y의 인버스죠. 얘는 지금 여기 앞에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h 또한 서그룹 h 라지 h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h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얘도 이제 만족을 한다. 세 번째 x, y이고 y, r, x, g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면 x, r, y라는 게 x 인버스 스타 y가 h1이 서그룹 h의 원소이고 이거 y, g에 대해서도 y 인버스 스타 g는 h2도 이제 서그룹 h의 원소이죠. 했을 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x, r, g죠. 즉 x 인버스 스타 g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y만 없어주면 되잖아요. y를 소거해주면 되는데 이제 지금 얘네들을 그럼 연산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결합이 돼 있는데 지금 x하고 y하고 g는 전부 다 군 g의 원소예요. 군 g의 원소이기 때문에 인버스 역시 그 군 g의 원소고 군 g의 원소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뭐가 성립하죠?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죠. 결합법칙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가로를 이제 지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를 쳐줄게요. 가로를 쳐주면 순서를 바꿔 y 인버스 스타 g죠. 근데 이거는 항등원의 정의에 따라서 2고 따라서 이거는 이제 x 인버스 스타 g가 나와서 x 인버스 스타 g가 나오고 얘는 이제 처음에 얘네 둘을 곱해줬다는 건